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19년 3월 27일 밤 10시를 넘었습니다.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택시를 탔습니다. 라디오가 나오는데 진행자가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. 박영선 이 후보자가 이분 뭡니까? 이름이 하도 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난데없이 2013년 초 자신이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에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CD를 보여주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여기에 있다.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. 는 증언을 한 사실을 소개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현재 대표 당시 법무장관이 아주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연루돼 가지고 아주 곤란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아주 즐겁게 기대하시라는 뜻이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권이 나팔수로 전락한 많은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대표를 엮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박영선 의원이 아주 좋은 유석거리를 하나 제공해 주었으니까 앞으로 참 골치가 아프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 이메일을 폈더니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경욱 씨가 보낸 논평이 하나 있었습니다. 논평을 이거 읽어보니까 일이 오히려 박영선 의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. 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고 KBS 앵커 출신인 이분이 쓴 첫 마디가 이겁니다. 오늘 박영선 후보자의 후한무치한 인사청문회로 국회는 조롱당했고 국민은 무시당했으며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오만만이 남게 되었다.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안하무인격으로 소리치고 야단치고 웃고 동문서답하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.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 후보자다. 박영선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그리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췄는지 따져야 할 자신의 청문회 자리임을 망각했다. 박 후보자가 이러고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재인 정권의 오만의 극치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. 박영선 후보자 스스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세청 등 공공기관 등을 급박해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는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. 그의 오만 불손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. 박 후보자는 2013년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전에 제보 동영상 CD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보여주며 임명을 만류한 적이 있다고 오늘 밝혔다. 결론부터 말하자면 택도 없는 소리다. 황교안 대표는 결코 CD를 본 적도 없고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없다. 박 후보자는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솔직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.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보여주었다며 소설을 쓰고 기가 찬 쇼를 벌이려는 것이 아닌가.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.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. 오늘의 이 조롱과 농간을. 그리고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다. 철면피 가죽을 쓴 위선자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.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. 상황을 파악하면 이렇습니다.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2013년 3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고 이 박 씨는 그다음에 황교안
법무장관이 임명됐는데 황 장관이 국회로 온 날 법사위원장실로 따로 불러라고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 보이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동영상 CD를 꺼내 보이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다. 김 전 차관이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여기 꺼내 보이고 동영상 CD를 꺼내 보이고는 CD가 든 걸 보였다는 뜻인지 아니면 CD를 꺼내서 재생을 했다는 뜻인지 그 두 개를 다 포함된 건지 뭐 애매한 표현인데 어쨌든 CD를 꺼내 보이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다. 김 전 차관이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말은 왜 나왔느냐.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당시 법무부를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김 전 차관 의혹을 밝혔어야 했다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습니다. 황 전 대표의 입장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검증 결과 문제 없다고 들어서 임명되었고 임명 뒤 의혹 제기가 있었고 본인이 사퇴한 게 전부다. 그런데 이 박영선 씨의 말은 그 전부터 김학의 차관 임명 전부터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보여주면서 전해주었다. 그런데도 임명이 강행되었다. 이런 취지의 증언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소상히 알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말하면 방향이 다를 것 같다. 그래서 기회가 되면 소상히 말하겠다. 이렇게 했습니다. 이제 청문회 정회가 됐습니다. 그럼 기자들이 박영선 씨에게 황 장관에게 김 전 차관 임명을 만류한 건 황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뒤였다. 내가 본 CD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유관으로 식별했다고도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. 기자들이 정회 시간에 박영선 씨를 만나서 다시 물으니까 이런 취지로 또 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. 보강 증거를 들이댔다고 할까요? 내가 본 CD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유관으로 식별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CD를 보았다는 거죠. 자,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황교안 대표는 발칵했습니다. 기자들과 만나서 택도 없는 소리다. 무슨 소리 하는 거냐. 그런 CD를 본 적이 전혀 없다. 왜 법사위원장실에서 CD를 보나. 사상 검증 결과 문제 없다고 들어서 임명되었고 임명 뒤 의혹 제기가 있었고 본인이 사퇴한 게 전부다. 이렇게 딱 부인을 했습니다. 그러자 기자들이 다시 또 박영선 씨를 만났습니다. 이렇게 물었습니다. 황 대표에게 CD 현물을 보여준 게 맞느냐? CD 현물을 보여준 게 맞느냐? 이렇게 물었어요. 박영선 후보자는 그건 아니다라고 합니다. 그럼 앞에 말한 걸 뒤집은 겁니다. 앞에는 CD를 꺼내 보여줬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. 그럼 그 취지는 내 보인 게 아니라 갖고 있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. 당시 CD가 책상에 있었다. 그렇다면 CD도 안 보여주고 재생도 안 했다는 거냐라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했습니다. 그럼요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CD의 실물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. 말을 바꾼 거예요. 그래서 민경욱 대변인이 소설을 쓰고 기가 찬 쇼를 벌린다고 반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본인이 내뱉은 말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.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위정 허위사실 유포를 범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를 우롱한 대국민 기만으로 반드시 그에 걸맞는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박영선 씨가 말을 바꿨으니까 좀 불리한 처지에 서게 되었습니다. 불리하게. 일단 선동에 불을 지른 데는 성공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조사 자체가
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게 무슨 지도층의 부정부패인 것처럼 특정을 해가지고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. 관련 범죄 혐의가 2차례에 걸쳐서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되었습니다. 그럼 3번째 조사하는 건데 그 사이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. 성폭행, 강간 등 혐의로는 안 됩니다. 특수강간 혐의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특수강간은 칼을 들고 강간을 하는 건데 김학의 전 차관이 칼이나 흉기를 들고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 무슨 수사를 할지가 모릅니다. 다만 수사를 한다고 해놓으니까 이 선동 언론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마치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뭐에 관계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불을 지른 게 박영선 의원의 오늘 정언이었는데 그 정언이 나온 자리가 아주 희한한 자리 아닙니까? 자신이 지금 질문을 받고 답해야 할 자리에 이런 말을 꺼내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그래 놓고 다시 말을 바꿔버렸으니까 앞으로 박영선 의원이 해야 될 행동은 하나는 깨끗하게 사과하는 거고 내가 말을 실수를 했다. 과장이 됐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은 뭐 자기 주장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. 자기 주장이라는 것은 뭐냐? 꺼내서 보여주었다? 꺼내 보여주었다. 꺼내 보여주었다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책상 위에 있었다. 그럼 책상을 가리키면서 저 속에 뭐가 있는데 내가 봤다. 틀림없더라. 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. 그걸 옆에 누가 있든지 반드시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. 아니면 녹음을 했든지 녹화를 했든지 뭐 CCTV가 있든지 그거 없으면은 박영선 의원의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박영선 의원도 언론인 출신이죠. 사실은 신성한 겁니다. 논평은 자유입니다. 말 잘하는 사람이 말로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. 이 사건 잘못 처리하면 박영선 의원이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. 깨끗하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. 왜냐? 본인이 뱉은 말이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